오늘 조금 늦게 가는데요. 보통은 나가면은 6시, 거의 6시나 조금 전에 출발하는데, 원래 오늘은 7시 한 반 정도? 그때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여기 애들 학교 가는 아침이면은 지금 여기 우리 집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보통 일반적일 때는 약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 걸리고, 거기 학교 등교 시간에 걸리면은 한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분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요. 빨리 갈 때는 뭐 한 6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는데, 그게 이유가 이제 이 학교 중에 이제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도 여기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워낙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최소한 그 앞에 본 지푼이나 일반적으로 학교 가는 거는 트라이시클이라고 저 세 발 달린 거, 오토바이에 보조 좌석 달린 저걸 타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가는 시간이 일반인들 출퇴근 시간하고도 좀 겹치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일요일만큼 이제 한가한 거죠. 이게 이유는 지금 태풍이 지금 또 지나가고 있어서 그렇고요. 여튼 저번 주에도 한 45분 정도 걸리길래, 이게 아예 그 학생들 학교 가는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집에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앱을 보니까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래가지고 그 애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태풍 때문에 학교 휴교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어이가 없는 거는, 태풍은 지금 저기 지나가고는 있는데 이쪽 그 루손 중남부 지방 쪽으로는 영향이 없고, Hello. I forgot to give the plans. It's okay. They will come. Okay, they will just pick up. That time pick up. Okay. Okay, take care. 네. 우리 집 지을 그 도면 사인을 해놨는데 애 엄마가 아침에 깜빡하고 안 줬다고. 저도 깜빡했네요. 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도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오늘 그 학교 학교를 그러니까 하루 쉬는 휴교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겁결에 아싸라고 해야 되나? 애들은 아싸가 된 거죠. 아싸가. 여튼 뭐 학교 노는 시간이 여기 너무 많습니다. 심심하면 휴교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취약한 나라니까 태풍 불고 그러면은 학교 수업 안 하는 거는 이해를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온라인 수업이라고 그냥 집에서 하는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온라인 수업도 요즘 여기 인터넷은 많이 쓰긴 하지만은, 집이 좀 없는 집 같은 경우에 인터넷 없는 환경도 많거든요. 지금 5분 걸렸어요. 딱 5분. 이 거리가 40분을 걸리니까 그냥 제가 한 7시 반 정도 되면 학교에 이미,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등교를 대부분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여튼 오늘 또 급하게 바꿔가지고 바로 씻고 바로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이런 문제가 그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톨게이트까지 오는 이 구간에 학교가 많아서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 오른쪽 편으로 보면은 거기 라살 학교라고, 라살 대학교죠. 그 필리핀의 사립 중에 조금 명문 사립 대학교인데, 이 모든 정체의 원인은 그 학교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그 리빠 시내 중심지 근처에 있는데, 톨게이트 통과하면은 지금 방금 그 속도로 하면은 3분 정도 더 가면 학교가 나와요. 그 학교가 나오는데 이 학교가 종합 그 대학교면서도 유치원도 있고 중고교까지 모든 과정이 다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 규모 학생 수도 작지가 않고요. 이 학교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공립이 아닌 사립이다 보니까 수업료가 그리 작은 편은 아니에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요. 1년에 약 150만원? 한 170만원 정도 지금 제 아들이 내고 다니고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자가용 끌고 제가 사는 빌리지 정도 사는 집들 되면은 대부분이 그 정도는 충분히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푼이나 트라이시클 타고 학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가용 타고 가는 겁니다. 그 자가용 타고 가는데 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이 그 한 8시까지 다 간다고 생각하면은 거기 한 몇천 명 되거든요, 학생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 많은 차가 한꺼번에 한 건물로 다 집중이 되니까 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평소에 저렇게 좋던 저 차량 환경이. 그 시간도 수업이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좀 일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최대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 학교를 갈 경우에는 6시 한 10분 그 정도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뭐 이래저 씻고 이래 6시 반 정도에 나가면은 학교 도착하면은 7시 반 정도 돼버려요. 1시간 걸리거든요. 이러니까 저기 학생들도 제가 볼 때 엄청 고생인 거예요. 차라리 등교 시간을 한 9시 정도로 바꿔주면 좋을 건데 8시를 고집을 하니까 여기 일반 업체들 회사 근무 시간이 8시가 많습니다. 9시가 별로 없고요. 8시 정도가 많아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직장인들 모두 다 한꺼번에 엮여버리니까 방극이 통과했던 그 도로가 엉망진창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한쪽 방향은 완전히 꽉 막혀가는 거고. 이게 그렇게 개선이 되려면 뭐 바이패스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시내 집가나 따졌을 때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저거 이제 저 체증이 그러니까 계속 몇십 년 간다고 보십시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바이패스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뭐 필리핀 지방 살면서 이런 체증이라는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좀 얼떨떨하죠. 부산에 한국의 지방 중에 이 정도 규모면은 이런 체증 자체가 없을 건데 여튼 그게 하나의 이쪽에 이 동네 사는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가 자주 끊겨요. 전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기로 들어가는 시점인데 12월부터 해가지고 한 3월, 4월까지 한참 이제 12월은 괜찮고요. 비가 그냥 줄기만 하고
1월도 날씨가 조금 그래도 선선한 편이에요. 낮에 한 34도, 5도. 근데 2월 달부터 이제 비가 점점 거의 안 오면서 이제 바짝 마르는 4월 달까지는 그 온도가 한 7도, 8도, 이래까지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전기가 엄청 자주 끊기는 거예요. 엄청 자주.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이 아저씨는 가려면 빨리 가든가. 갈망하는데. 여기 그것 때문에 특히 휴일에 전기를 자주 단전을 시키는데 좀 많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휴일에 집에 좀 쉬려고 하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에 못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 별 수 없이 여기 이제 뭐 애들 데리고 몰을 가든지 어디 안 가는 안 갈 수 있는 수가 별로 없죠. 그게 그러니까 전기 문제가, 단전 문제가 두 가지 어려움이고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뭐 조금 그거 하다 싶은 거는 한국처럼 부식 가게 같은 게 다양하게 뭐 식품을 좀 갖추고 이러는 부식 가게가 별로 없어요. 또 생선 같은 거 제대로 살고 싶으면은 리바 부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공설시장을 가야 되거든요. 한국의 전통시장처럼요. 근데 거기가 차가 진짜 거기도 엄청나게 막힙니다. 옛날 시장 타운이 조성된 지가 워낙 오래돼 놓으니까 차길도 굉장히 좁고요. 거기도 일방 통행으로 대부분 돼 있는데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사설 주차장 뭐 그런 데를 써야 되고, 공공 주차장도 그 부속 건물로 시장이 붙어 있는데 크기는 주차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일단 차를 다 대버리니까. 그것도 그렇고 차가 SUV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위에 경사로 램프 돌 때 일반적인 SUV는 턴을 한 4-5번 정도 해야지 됩니다. 거의 너무 불편하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가보고는 다시는 안 가고 있는데, 다시는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조금 생활하는데 좀 불편한 점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불편할 점 없고, 날씨도 좀 시원한 편이고, 날씨 시원하면 공기도 좋죠. 네. 여튼 13분 만에 지금 엄청난 구간을 와버렸네요. 이게 학교가 오늘 학교 관공서 다 노는 건데, 태풍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9월 말부터 해가지고 태풍이 필리핀 루손 섬 본섬의 끝부분을 지나간 게 태풍이 지금 6개째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저는 기상예보를 좀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이거는 타 연도하고 틀리게 굉장히 빈도가 높은 거거든요. 지금 보통은 바닷가 그렇다고 해가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인데, 요거는 끄트머리를 거의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시들을 여러 군데 지금 휩쓸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상당히 막심하죠. 지금도 태풍이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중부 루선의 중상부를 지금 붙어서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륙을 관통하진 않고
그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태풍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상륙을 해가지고 관통을 지금 오후에는 관통해서 지금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풍 지나가고 지금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또 하나 더 끄트머리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외적인 그러니까 날씨가 필리핀 북부지방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거기에 농사를 대략 산무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키워서 먹고 살고 있는데 아마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불면 피해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제가 처갓집 가면서 느낀 건데, 필리핀 지도를 보면은 중북부 이상은 저기 루선섬에 거기는 산맥이 양쪽으로 좌우로 병풍처럼 그 열을 만들고 있고요. 두 열을 만들고 있고, 그 가운데가 큰 강이 지나가 까가얀 리버라고 큰 강이 지나가면서 그 좀 평지가 있어요. 그 평지에 이제 강 따라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 그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마닐라 쪽 기준으로 출발을 하면은 계속 이제 북부 루송 고속도로를 타고 이래 올라가면은 저 바기오라고 거기가 이제 산맥의 시작점 정도에 있는 그 휴양 도시인데, 그쪽까지 이제 마닐라에서 가면은 한 4시간 정도 그래 걸립니다. 그 4시간까지는 특히나 거의 평지에 완전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가 그 바기오 그 도시 있는 그쪽 라인부터 해가지고 산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산맥 이전과 이후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산맥 넘어가는 길 자체가 예전에 우리 중학교 수학여행 때 그때 속리산 가든 그런 기억 정도 꼬불꼬불 되는 길을 한 3-40km 속도로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2시간 정도 주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쪽으로 이제 북쪽에 산업이 전혀 발달이 안 됐어요. 공단이나 이런 게 설 입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산을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러니까 공단 자체에 이런 게 없으니 직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대부분 마닐라로 다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일부 그러니까 해안 도시 쪽, 거기 방금 이야기한 산맥에서 남중국해 그쪽 면으로 바닷가 쪽으로는 도시들 일부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다바오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 공업 공단들이 좀 조성이 돼 있고, 그 위로는 서너 군데인가 아주 작게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해드린 산맥 시작되는 기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 위쪽의 생활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뭐 빈부격차가 크다고 해도 아래쪽은 그래도 사람이 좀 인구가 모여 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겠지 하는 정도가 되는데, 위쪽으로 하면 진짜 읍면 소재지 정도 도시라고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완전 확연하게 틀립니다. 처갓집 가는 길이 제가 여기 리파에서 출발하면 14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중간에 한 1시간 정도, 휴게시간 1시간 정도 가지고 14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가면은 방금 이야기 드린 그쪽 바기오 기점에서 첫 번째 산맥 1시간 반 정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1시간 정도 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면 또 두 번째 산맥의 능선을 넘는 길을 또 1시간 정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길이 그래 굉장히 험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뭐 인명사고 한 10명 이상 대형 그 승합차나 대형 버스에 의한 그 인명사고가 나는 그 사고의 뭐 한 60%가 그쪽에서 나더라고요. 거기 위에 산에서 앞지르기 하다 보면 그 엄청난 낭떠러지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가보면은 트레일러들이 거기 물류 때문에 줄지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트레일러들은 20km 이상 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뭐 S자인데 어떻게 속도를 냅니까? 근데 이제 뒤에 출력 좋은 버스들이나 이래 SUV 차들, 그래도 그나마 SUV는 낫죠. 승합차나 버스가 붙어서 가게 되면은 뭐 답답해서 진짜 솔직히 가기 어렵거든요. 그 중간에 보면 조금 넓은 부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운전기사 중에 경험이 그쪽에 좀 많은 사람들은 야, 이 길에 추월을 해도 될까 싶은 그런 길을 과감하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그 뭐 요령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몇 번 이제 저도 가보면서 느낀 건데 그 차가 뜸해지는 게 있어요. 그때가 보니까 트레일러가 이제 오고 있고 뒤 차들이 그 어떤 구간에서 이제 추월이 거의 불가능한 구간에서 트레일러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 그런 그때쯤이면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 저기 앞이 거의 안 보이는 S자 도로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앞지르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 못했던 변수가 탁 튀어나오면은 차라리 박치기 하고 말아야 되는데 핸들 잘못 꺾어갖고 이제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큰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 아이씨가 여기 그러고 고속도로 이거 운전하는 게 지금 확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같으면 한 200m, 300m 전방에서 300m 후방 공사 중 뭐 이런 표지 같은 게 그 설치를 해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없이 요 앞에 보면은 저 표지용 콘 가지고 갑자기 저것만 가지고 만들어놔요. 가다 보면은 이 도로 이거를 알고 가면은 괜찮은데 모르고 가는 사람은 뭐 1차선이니까 쭉 가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콘이 뻑 기어 나와 있으니까 사실 그 차선 변경한다고 그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면은 저 콘이 있는 구간이 한 3구간 정도 있는데 저는 아니까 이제 저쪽에 바깥쪽 차선으로 이제 그때 좀 그 전에 붙어서 가죠. 태풍이 야야다 또 완전히 또 멀어졌는데 그 태풍이 이렇게 휩쓸어 버려가지고 좀 굉장히 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처형이 큰 처형집이가 제가 저번에 장모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갔었는데 가보고 놀랐습니다. 집이 그러니까 뭐 여기 스파터라고 집 그러니까 불법 주택 지어가지고 국유지나 이런데 산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그 집처럼 양철판으로 해가지고 산에서 나무 베어가지고 그래가 얼기설기 지었더라고요. 축사도 바로 옆이고 그러니까 집에 밀폐된 부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전부 다 바람구멍이 다 솔솔 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제가 싣고 자꾸 들리는 거는 저도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해라. 하루에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챙겨줄 거니까 내려오면 어떻겠냐. 그 전에 처형이 이제 우리 집에 애기들을 돌봐줬거든요. 애들 많이 어릴 때. 그런데 이제 처형 같은 경우에 국민학교 졸업밖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람이 틀려요. 제가 좀 다혈질이라 가지고 한 5년 전까지는 많이 다혈질이었는데, 우리 애엄마하고 이제 차 안에서 싸우면서 이제 말다툼하다가 뭐 언성이 좀 높아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보통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 그러다 되면 간섭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처형이 뭐라 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면은 뭐 둘이 다투는데 애들 다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제 미안하다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래 저는 그거 보고 처형 이 사람은 돈이나 진짜 교육을 잘 받았으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분이 될 수 있었는데 참 아쉽구나. 이 정도 성품이면은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많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생각을 했었고, 우리 애 엄마가 좀 마누라는 이거 방송을 한국말로 떠들어서 하니까 안 보겠지만은 우리 애 엄마 좀 별난 데가 있어요. 네, 그 집에서도 이게 좀 별난 축이었더라고. 필리핀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하긴 하는데, 친인척이 집에 일을 해도 일을 할 때는 친척의 개념보다는 뭐 일하러 온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지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뭐 도저히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서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그때 돌봐주다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뭐 그게 좀 그것 때문인지 저번에 아주 급할 때는 지가 SOS를 날려가지고 처형이 와가지고 애도 봐주고 했는데, 잘 그러니까 안 하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뭐 그 집에 애들도 아직 중학생이고 뭐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거의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주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작해가지고 그래 버는 돈 가지고 소작해가지고 버는 돈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시골에. 그러니까 하루 임금은 한 500페소 정도 수준 오락가락 하는 거고, 애들이 키우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죠.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나는 오면은 저도 똑같습니다. 와도 지금도 우리 처조파가 일하고 있는데, 처조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가 친척이라고 생색 전혀 안 하고, 저도 일절 뭐 다른 직원하고 비교해가 임금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거기 큰 동서가 와도, 큰 동서는 보니까 큰 동서도 사람이 똑바른 사람으로 제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겸손하고 뭐 묵묵하게. 그러니까 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연휴 때 같으면 친척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음식하고 뭐 일손 힘쓸 일 있으면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가면 배짱이처럼 이제 마디 집어져 갖고 이제 첫날에 가가 한 10몇 시간 운전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탱이 가가지고 누워있고, 거기 또 더워요. 분지가 돼가지고 산맥으로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둘러싸여가지고 더워가지고 가면은 헐떡헐떡 하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고 딱 누워있습니다. 누워있으면 밥 때 되면 이제 밥 해가지고 이제 밥 됐다 밥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개울가 가갖고 좀 놀다가 애들 데리고 가고 뭐 이런 놀다가 뭐 제가 하는 거는 가가 돈 뿌리는 거죠. 돈을 쓰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안 먹던 거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고, 술도 많이 사죠.
거기 쪽 사정으로는 여기 뭐 기네브라라고 그 진이라고 있는데 아주 독합니다. 그 아무 맛도 없어요. 그게 60도인가 그래 되던데 그거 한 모금 마시고 물 마시고 안주 하나 안주 조금 먹고 이게 여기 그 농촌 쪽에 술 습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면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 보낼 때 보면은 다른 동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동서가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다른 동서들도 부지런해요. 그 가면 게으름뱅이는 저밖에 없지. 다 뭐 알아서 해주겠다고 놀러 왔는데 가면 그래 무료하긴 한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일단 일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그렇고 그래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오면은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일방적으로 제가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이거 녹화가 이제 한 30분 정도 됐네요. 그 앞에 또 여기 지금 계속 보면은 나오듯이 안쪽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미리 조금 고질해갖고 차들이 옆으로 분산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튼 여기 나라는 고객에 대한 친절이 1도 없거든요. 아직 대부분에 가다가 뜬금없이 그러니까 차선이 줄어드는 그런 곳이 나오니까 좀 운전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그 공장 앞에 콘크리트 저번에 비디오 올린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 문디 새끼들이 뭐 한 50m 구간을 거의 뜯어냈는데 거기에 그 신호수도 한 명 거기 5시까지만 딱 저기 일하는 시간까지만 신호수가 있고요. 그 지나면 신호수가 없어요. 저 50m 저 앞에 전방에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데 그거를 이제 유출해 가지고 보고 서로 이제 깜깜이로 지나가게끔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양끝에서 이제 양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양보를 한번 하면은 상대방이 거의 양보가 안 해요. 뭐 재수 없으면 한 10분 15분도 기다리진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걸 다 하니까 서로 양보 안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소새끼들처럼 차가 이제 서로 코를 맞대어 갖고 네가 양보하라고 그 지랄하는 경우가 거지랄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참 후진국이죠. 물론 뭐 한국이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 틀릴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하루에 그거는 뭐 최저임금 뭐 여기 임금을 530페소 주면 되는 건데 그 신호수도 안 세우고 공사하게끔 하는 이거 저기 행정 자체가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이 새끼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컨테이너 공사도 이미 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공사 진행 중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당 3,000페소를 뜯어갑니다. 안 주면은 그 도로 끝에서 시작점에 여기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근데 내가 참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 동장하고는 조금 친해져 가지고 왜 이거는 왜 건설업체 이야기해 가지고 사람을 안 세워놓냐. 뭐 사람들 다 불편한데 근데 개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지역 유지라고 그런 형식이 이제 되면은 제가 아마 돈도 좀 더 써야 될 거, 돈 쓰는 거야 뭐 버는 게 있으니까 쓸 수 있는데 뭐 제가 모르는 문화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언급하긴 좀 그렇는데 이 나라 이제 어떤 뭐 남자들 사이의 또 그런 뭔가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이씨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그 뻔한 여자 이야기, 술 이야기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할 때 좀 갸우뚱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엮이면은 그런데 또 너무 친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고 이제 많이 왔습니다. 일단 이제 한 30분 한 30분 정도 더 가면 이제 공장이네요. 일단 영상이 너무 기니까 일단 이거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끊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